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정수 65세의 모습. 3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난 습관이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은희 62세를 조용히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언제부터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졸업식.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집에서 이제 둘만 남았다. 아침 드세요. 은희가 상을 차린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30년간 같은 메뉴다. 정수는 묵묵히 숟가락을 든다. 대화는 없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된 지 오래다. 활기찬 식탁.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은희는 웃으며 밥을 푼다. 정수도 회사 이야기를 신나게 한다. 그때는 달랐다. 그들은 부부였고 부모였고 미래가 있었다. 큰딸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한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잘 내려오지 않는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건강하시죠?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빈 놀이터, 조용한 골목. 이 동네도 늙어간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건 그녀처럼 자식 뒷바라지 끝낸 노인들 뿐이다. 오늘 민수 형님 오신다며? 정수가 묻는다. 은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밝아진다. 네,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요. 민수. 정수의 25년 지기 친구.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은퇴 후에도 자주 만난다. 아니, 정확히는 은희가 자주 만난다. 오후 12시 초인종이 울린다. 민수 64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단정한 차림, 여유로운 미소. 정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들어와. 은희가 점심 준비했어. 민수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는다. 이 집이 제 집처럼 편하다. 25년간 수십 번 왔던 곳이니까. 형수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민수의 인사에 은희가 수줍게 웃는다. 정수는 그런 아내를 본 지 오래다. 언제부터 자신에게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게 됐을까? 점심 식사. 민수는 여행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놓는다. 은희는 웃으며 듣는다. 정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셋이 있지만 대화는 둘이 한다. 형님,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좀 할까요? 민수가 제안한다. 정수는 피곤하다며 거절한다. 당신은 쉬세요. 나는 민수 씨랑 다녀올게요. 은희가 재킷을 입는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진다. 립스틱을 바른다. 정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민수를 만날 때만 화장을 한다. 동네 공원. 은희와 민수가 나란히 걷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만 편안하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요즘 어떠세요, 형수님? 그냥 그렇죠, 뭐. 매일 똑같은 하루예요. 정수 형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안 하니까요. 은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난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형님과는 요즘 어떠세요? 평생을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 키운다고 가정 지킨다고. 이제 아이들은 다 컸는데 남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에 연민이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스친다. 민수가 돌아가고 정수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TV 소리만 거실에 울린다. 은희는 혼자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본다. 화면 속 주인공은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 뛰는 감정을 느꼈을까? 휴대폰이 울린다. 민수의 문자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은희는 문자를 읽고 지운다. 답장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정수와 은희는 같은 방을 쓰지만 다른 침대에서 잔다. 5년 전부터다. 정수가 코를 곤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다. 어둠 속에서 은희는 천장을 바라본다. 민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의 시선. 나는 뭐 하는 걸까? 남편의 친구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린다. 이 나이에 이 시점에 처음 느끼는 설렘. 똑같은 아침, 똑같은 식탁, 똑같은 침묵. 정수가 신문을 보며 묻는다. 오늘 뭐 해? 동호회 있어요. 서예 배우는 거. 거짓말이다. 동호회는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녀는 매주 나간다. 정수는 관심 없다. 물어보지도 않는다. 은희는 가방을 챙긴다. 거울을 본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민수가 좋아할 만한 색깔은 뭘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다. 은희가 도착한 곳은 동호회가 아니라 카페다. 민수가 먼저 와 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린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날씨, 건강, 자식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하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는 것. 형수님은 정말 아직 젊으세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민수의 칭찬에 은희는 얼굴이 붉어진다. 무슨 소리예요? 다 늙었죠? 아니에요. 정수 형은 행운아예요. 이런 분을 아내로 두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행운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지 않았겠죠. 침묵.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바라본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인다. 하지만 참는다. 아직은. 은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 좋은 죄책감. 집에 도착하니 정수는 TV를 보고 있다. 다녀왔어요. 응. 그게 전부다. 그녀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밝아 보인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만남이 일주일에 두 번이 된다. 동호회, 병원, 친구 만남. 핑계는 많다. 정수는 의심하지 않는다. 아니, 의심할 만큼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 민수와의 시간은 점점 길어진다. 카페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전시회로. 손은 잡지 않지만 시선은 오래 머문다. 형수님은 행복하세요? 민수가 갑자기 묻는다. 은희는 답하지 못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요즘 형수님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지. 민수 씨,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이 아니죠. 하지만 형수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은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행복할 자격. 그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지 은희로 산 적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옆 침대에서 정수가 코를 곤다. 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린다. 은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어두운 거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결혼 30년. 그녀는 무엇을 얻었나? 다 키운 자식들, 지킨 가정, 그리고 텅 빈 마음. 휴대폰을 든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한다. 새벽 2시. 보내면 안 된다. 선을 넘는 거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인다. 잠 안 오세요? 전송. 그리고 후회. 하지만 이미 늦었다. 1분 후 답장이 온다. 저도요. 형수님 생각하느라.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아침 식탁. 정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은희는 밥을 푼다. 오늘도 나가? 네, 병원 가봐야 해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진다. 정수는 고개도 들지 않는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은희는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본다.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 발걸음이 가볍다. 평온했던 황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하지만 정수와 은희의 관계는 여전히 겨울이다. 정수는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는다. 은퇴 후 건강이 나빠졌다.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된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병원 가보세요라는 무심한 답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은희도 마찬가지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갱년기 증상도 심해졌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다.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수가 은희의 생일을 챙기던 모습, 케이크와 꽃을 사들고 퇴근하던 그때, 은희가 좋아하는 식당에 예약하고 선물도 준비했다. 당신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하지. 우리 은희 생일인데. 그때는 우리 은희였다. 지금은 그냥 은희다. 소유격이 사라졌다. 오늘은 은희의 62번째 생일이다. 아침 식탁에서 정수는 아무 말이 없다. 잊은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알아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6월 15일. 아, 무슨 날이었나? 정수가 잠시 생각한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는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다. 정수는 그제야 깨닫는다. 아, 생일. 미안해. 요즘 머리가. 괜찮아요. 중요한 날도 아니니까요. 은희는 식탁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는다. 30년 전 29살 생일날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휴대폰이 울린다. 민수다. 형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은희의 눈물이 터진다. 민수 씨. 고마워요.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기억해준다는 게. 형님이 잊으셨나요? 침묵이 답이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은희는 망설인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네. 좋아요. 민수가 예약한 레스토랑. 고급스럽지만 조용한 곳이다. 창가 자리, 강이 보이는 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형수님 생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테이블에 작은 케이크가 나온다. 직원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 은희는 당황하면서도 행복하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남편의 친구에게서 받는 이 아이러니. 소원 빌고 초 불어요. 촛불 앞에 앉은 은희. 눈을 감는다. 그녀는 무엇을 빌었을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 하지만 점점 깊어진다. 형수님은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민수가 묻는다. 글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는 정신 없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요즘이요? 왜요? 민수가 은희를 똑바로 바라본다. 형수님을 만나니까요. 심장이 멈춘다. 은희는 숨을 쉬는 것도 잊는다. 민수 씨. 그런 말. 죄송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형수님이 좋아요. 한 여자로서.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정수 남편 친구고 나는.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해요? 형수님도. 저를 그냥 친구로만 보세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사 후 둘은 공원을 걷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만 그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 형수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형님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은희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는다. 사랑이. 뭘까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 사람 부모님 임종도 지켰고 힘들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의무인지.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가사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수님은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은희의 손을 잡는다. 은희는 손을 빼지 않는다. 민수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 은희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은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손에는 민수가 준 생일 선물. 작은 목걸이. 받을 수 없어요. 선물이에요. 친구가 친구한테 주는. 하지만 둘 다 안다. 이건 친구 사이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정수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 다녀왔어요. 응. 저녁은? 밖에서 먹었어요. 그래. 그게 전부다. 생일 축하 한마디 없다. 정수는 아침에 미안하다고 했던 것도 잊었다.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목걸이를 꺼낸다. 거울 앞에서 목에 걸어본다. 잘 어울린다.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예뻐 보인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 아내 생일을 잊었다. 30년 만에 처음이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은퇴 후 자신감을 잃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아내와는 할 말이 없다. 은희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0년간 쌓인 무관심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하는지. 아침 식탁에서 정수가 봉투를 내민다. 이거. 생일 선물. 봉투 안에 현금 50만 원. 별로 준비 못했네. 필요한 거 사. 은희는 봉투를 받지만 마음은 차갑다. 현금. 그것도 뒤늦게. 마음이 없는 선물만큼 서운한 게 없다. 고마워요. 말은 고맙다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다. 정수는 그 온도를 느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30년간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남자가 갑자기 다정해질 수는 없다. 은희와 민수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3번이 됐다. 카페, 공원, 미술관, 영화관. 데이트 코스를 돈다. 영화관. 둘이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본다. 로맨스 영화. 화면 속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 민수가 조심스럽게 은희의 손을 잡는다. 은희는 손을 빼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둘의 손이 꼭 맞잡힌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 둘 다 말이 없다.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서로의 손만 기억난다. 민수의 차. 둘이 차에 탄다.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걸지 않는다. 형수님. 네.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당신 생각만 해요. 민수 씨.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민수가 은희를 바라본다. 은희도 민수를 바라본다. 거리가 좁혀진다. 키스. 짧지만 강렬한. 둘 다 놀란다. 은희가 먼저 뒤로 물러난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에 가야 해요. 은희가 차에서 내린다. 민수가 따라 나오려 하지만 은희가 손을 든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이만. 은희가 뛰듯이 사라진다. 민수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쥔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친구의 아내를. 하지만 후회되지 않는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 집에 온 은희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헹군다. 거울을 본다. 빨개진 얼굴, 흔들리는 눈빛. 나 미쳤나? 남편 친구랑 키스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뛴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 거실에서 정수의 목소리. 왔어? 늦었네. 응. 차 막혔어. 거짓말. 또 거짓말. 은희는 잠들지 못한다. 민수의 입술이 계속 떠오른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온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만둬야 해. 하지만 휴대폰을 든다. 민수의 문자.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형수님 당신이 좋아요. 은희는 답장을 쓴다. 지운다. 다시 쓴다.
다시 지운다. 결국 보낸 답장. 저도 후회 안 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안다. 아침 식탁. 정수와 은희. 오늘은 뭐 해? 친구 만나요. 거짓말이 이제 자연스럽다. 정수는 신문을 본다. 은희는 핸드폰을 본다. 민수의 문자.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은희가 답장을 쓴다. 어디서요? 정수는 아내가 누구와 문자하는지 관심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 은희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 없다는 것에 이제 서운하지도 않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산다. 그리고 그 틈으로 민수가 들어온다. 가을이 왔다. 은희의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하다. 민수를 만날 때 입는 옷들. 정수는 아내가 새 옷을 샀는지조차 모른다. 은희는 이제 일주일에 4번 외출한다. 동호회, 봉사활동, 병원, 친구 모임.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정수는 묻지 않는다. 집에 혼자 있는 게 편하다.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인터넷을 한다. 아내가 없으면 신경 쓸 일도 없다. 거울 앞에 선 은희.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린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갈아입는다. 어디가? 꽤 꾸미네. 정수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다. 봉사활동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봉사. 그래. 좋은 일 하네. 정수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린다. 의심하지 않는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는다. 은희는 가방을 챙긴다. 가방 속에는 화장품, 여벌옷, 향수가 들어있다. 봉사활동에 필요 없는 것들. 호텔 라운지. 은희와 민수가 마주 앉아 있다. 이제는 숨기지 않는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웃는다. 오늘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당신은 늘 아름다워요. 민수가 은희의 손등에 키스한다. 은희는 얼굴이 붉어진다. 민수 씨. 여기 사람 많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불안하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동시에 그 스릴 이 짜릿하다. 오늘은 어디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럼. 저기 미술관 전시회 보고 싶어요. 좋아요. 가요. 미술관을 걷는 두 사람. 나란히 서서 그림을 본다. 민수가 자연스럽게 은희의 허리에 손을 얹는다. 은희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노부부. 하지만 그들은 부부가 아니다. 저 그림 보세요. 노부부가 바다를 보고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요? 우리 지금도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민수가 은희를 돌아보게 한다. 형수님, 아니 은희 씨. 내게는 이게 진짜예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하지만 우리에게 미래는 없잖아요. 미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거예요. 민수가 은희를 끌어안는다. 미술관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은희는 저항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안긴다. 미술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는다. 민수 씨, 당신 부인은? 모르죠? 은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민수에게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몰라요. 우리도. 정수 형님 댁처럼 그냥 같이 사는 사이예요. 자식들은? 딸 하나 있는데 외국 살아요. 연락 거의 안 해요. 그럼 우리 똑같네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는다.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 위로하는 관계. 은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당신을 처음 본 게 25년 전이었어요. 정수 형님 집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그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25년 전이요? 네. 하지만 형님 아내였으니까 마음 깊이 묻었죠. 그런데 요즘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희는 충격을 받는다. 25년간 품었던 감정이라니. 그럼 나를 동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단어에 은희의 심장이 멈춘다. 민수 씨,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요. 은희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내일요? 글쎄요. 하루만 저랑 있어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루 종일 안 들어가면 의심할 텐데. 정수 형님한테 친구랑 온천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은희는 망설인다. 하루 종일.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생각해 볼게요. 제발. 당신과 온전히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 은희는 거절할 수 없다. 알았어요. 내일. 집에 돌아온 은희. 정수는 저녁을 먹고 있다. 늦었네. 봉사 오래 했어? 네. 일손이 부족해서요. 수고했어. 밥은? 먹었어요.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게 됐지? 휴대폰을 든다. 정수에게 말해야 한다. 여보, 내일 친구들이랑 온천 가기로 했어요. 1박 할 거예요. 거실에서 정수의 대답. 그래? 좋겠다. 잘 다녀와. 의심 없는 대답. 은희는 안도하면서도 서운하다. 이렇게 쉽게 허락할 거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가방을 챙기는 은희. 옷, 화장품, 속옷. 1박 준비물. 잘 다녀와. 조심하고. 정수가 현관까지 배웅도 안 한다. 소파에서 손만 흔든다. 은희는 현관문을 나선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민수가 차를 몰고 온다. 고급 세단. 어디 가는 거예요? 바다요.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을 달려 동해 바다에 도착한다. 한적한 해변, 사람 없는 카페. 여기 예쁘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는다. 바다를 보며 걷는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이런 게 데이트구나. 은희가 중얼거린다. 정수 형님이랑은 안 해봤어요? 신혼 때 한두 번? 그 후로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안타깝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은희가 묻는다. 호텔 앞에 차를 세운 민수. 오늘 여기서 쉬어요. 민수 씨. 이건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은희는 불안하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한다. 객실. 오션뷰.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와. 정말 예쁘다. 은희가 창가에 선다. 민수가 뒤에서 은희를 안는다. 은희 씨. 네. 사랑해요. 그 말에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왜 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들을 줄 몰랐어요. 남편한테도 못 들어본 말인데. 민수가 은희를 돌려 세운다. 눈물을 닦아준다. 이제부터 매일 들려줄게요. 키스. 처음보다 더 깊은. 둘은 침대에 눕는다. 옷을 벗는다. 30년 만에 남편이 아닌 남자와 은희는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호텔 레스토랑.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다. 후회해요? 민수가 묻는다. 모르겠어요. 죄책감은 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되네요. 나도요.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괴롭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은희의 휴대폰이 울린다. 정수다. 여보, 잘 있어? 응.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어. 그래, 푹 쉬어. 내일 봐. 전화를 끊는다. 옆에 민수가 누워있다. 형님이에요? 응.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민수가 은희를 안는다. 은희는 민수의 품에서 잠든다. 같은 시간 집에서 정수는 혼자 TV를 본다. 빈집이 편하다. 아내가 없으니 신경 쓸 일도 없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 호텔을 나서는 두 사람. 집에 가기 싫어요. 은희가 중얼거린다. 나도요. 이대로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요? 어디로? 어디든. 당신이랑 둘이서. 하지만 둘 다 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차 안. 집으로 가는 길. 은희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만나요. 들킬 때까지. 그러다 들키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는다.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집 앞에 도착한다. 민수가 차를 세운다. 들어가요. 은희 씨. 네. 사랑해요. 나도. 은희가 차에서 내린다. 민수의 차가 떠난다. 은희는 현관문을 연다. 다녀왔어요. 정수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 어떻게 왔어? 친구들은? 먼저 왔어요. 나는 일찍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 피곤하면 쉬어. 정수는 아내를 보지도 않는다. 은희는 방으로 들어간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민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다. 키스마크, 포옹의 자국. 샤워를 한다. 물로 씻어낸다. 하지만 마음속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저녁 식탁. 정수와 은희. 온천 어땠어? 좋았어요. 다음에 나도 갈까? 혼자 가세요. 나는 친구들이랑 가는 게 편해요. 차가운 대답.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은희는 밥을 먹으며 생각한다. 나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기분이다. 은희의 휴대폰으로 민수의 문자. 오늘 행복했어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룰 것 같아요. 은희가 답장한다. 나도요. 내일 또 봐요. 내일도요? 매일 보고 싶어요. 나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문자를 지운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옆 침대에서 정수가 코를 곤다. 그 소리가 이제 익숙하지도 않다. 그냥 시끄럽기만 하다. 은희는 천장을 바라본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이미 시작했고 멈출 수 없다. 아침. 은희가 또 외출 준비를 한다. 오늘도 나가? 응. 동호회 있어요. 거짓말. 민수를 만나러 간다. 정수는 의심하지 않는다. 30년 함께 산 아내를 믿는다. 은희는 현관문을 나선다. 가벼운 발걸음.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삶을 산다. 낮에는 민수의 연인, 밤에는 정수의 아내. 아무도 모른다. 60대 부인의 이중 생활을. 겨울이 왔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따뜻하다. 민수와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일주일에 5번, 때로는 매일. 정수는 여전히 모른다. 아니, 모르는 척한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은희가 화장을 한다. 예전보다 진하게. 옷도 화려해졌다. 머리도 염색했다. 요즘 부쩍 꾸미네. 정수가 처음으로 언급한다.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죠. 당신도 좀 꾸미면 어때요? 난 됐어. 누가 보나. 나도 누가 보겠어요. 은희의 대답이 차갑다. 정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다. 아내의 말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순종적이었는데 요즘은 반항적이다. 은희가 외출한다. 동호회 간다며. 정수는 집에서 청소를 한다. 아내 가방에서 떨어진 영수증.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날짜를 본다. 지난주 수요일. 그날 은희는 병원 간다고 했다. 정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는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한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다. 정수는 은희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다. 외출할 때 입는 옷, 화장하는 시간, 전화 통화 패턴. 은희의 휴대폰이 울린다. 은희가 화장실에 있을 때 정수는 휴대폰을 본다. 발신자 민수. 민수가 왜 은희한테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확인한다. 민수와의 통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정수는 충격을 받는다. 내 친구가 내 아내한테 왜 이렇게 자주?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설마 둘이? 말도 안 된다. 저녁 식탁. 정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요즘 민수 형님 만나? 은희의 손이 잠시 멈춘다. 가끔요. 왜요? 아니, 그냥. 나도 오래 못 봐서.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래. 그럴게. 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한다. 은희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정수는 잠들지 못한다. 머릿속에 온통 의심뿐이다. 은희가 외도를? 말도 안 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증거들이 있다. 호텔 영수증, 잦은 외출, 민수와의 통화. 민수는 내 친구인데. 설마? 친구를 믿고 싶다. 하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안다. 은희가 외출한다. 시장 간다며. 정수는 30분 후 몰래 집을 나선다. 택시를 타고 은희를 미행한다. 은희는 시장에 가지 않는다. 카페로 간다. 그리고 민수가 먼저 와 있다. 정수는 카페 밖에서 지켜본다. 둘이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한다. 손을 잡는다. 정수의 세상이 무너진다. 아, 진짜였구나. 하지만 다가가지 못한다. 확인하는 게 무섭다. 정수는 돌아선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온다. 집에서 소파에 앉은 정수. 머리를 감싸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은희가 왜? 3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본다. 자신이 무심했던 것은 안다. 대화가 없었던 것도 안다. 하지만 외도까지는. 민수. 내 친구가. 25년 친구가. 배신감이 더 크다. 아내의 배신보다 친구의 배신이. 은희가 돌아온다. 다녀왔어요. 시장에서 과일 샀어요. 거짓말. 시장에 간 적도 없으면서. 정수는 참는다. 아직 확신이 없다. 손잡은 것만으로 외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 수고했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은희는 알아채지 못한다. 정수는 은희를 계속 관찰한다. 휴대폰, 옷차림, 외출 패턴. 어느 날 은희가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한다. 잠금이 걸려 있다. 비밀번호를 누른다. 틀렸다. 비밀번호를 바꿨어. 예전에는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꿨을까? 민수 생일을 눈다. 맞다. 정수는 휴대폰을 열다. 문자 메시지. 모두 삭제돼 있다. 통화 기록도 삭제. 하지만 사진첩을 연다. 최근 삭제된 항목.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 바다에서, 카페에서, 호텔에서. 정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샤워를 마친 은희가 나온다. 뭐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정수가 은희를 바라본다. 물어보고 싶다. 민수랑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물어보면 끝이다. 30년이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정수는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눕는다. 은희는 이상함을 느낀다. 남편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자신을 더 보는 것 같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불안하지만 민수에게 문자를 보낸다. 남편이 이상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답장.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은희가 민수를 만난다. 평소와 다른 장소, 외곽의 조용한 카페. 요즘 남편이 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꾸 쳐다보고 질문하고. 예전엔 관심도 없더니.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는다.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나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도 부인이 있잖아요. 침묵. 민수도 답이 없다. 일단
조심해요. 한동안 만남을 줄일까요? 싫어요. 당신 못 보면 어떻게 살아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정수는 또다시 은희를 미행한다.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외곽 카페. 둘이 나오는 모습. 민수의 차에 탄다. 정수도 택시를 타고 뒤따른다. 모텔 앞에 차가 선다. 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모텔까지. 진짜 외도구나.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서 기다리는 정수. 은희가 저녁 7시에 돌아온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어느 친구? 정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은희는 불안하다. 동호회 친구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 정수가 소리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함을 지른다. 뭐가 거짓말이에요? 민수 만났지? 모텔 갔지?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어떡해. 미행했어. 다 봤어. 손잡고 차 타고 모텔 가는 거. 침묵. 은희는 변명하지 못한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날 속였어? 당신이. 내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외도를 해? 당신이 날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은희도 소리친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대화도 안 하고 생일도 잊고 나를 가사도우미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외도를 해? 하필 내 친구랑? 민수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요.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존중? 친구 안에 꼬시는 게 존중이야? 당신보다 나았어요. 정수가 은희의 뺨을 때린다. 싸늘한 침묵. 은희가 뺨을 만진다. 눈물이 흐른다. 때리기까지 하네요. 30년 만에 처음 손 떼는 게 이런 거네요.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정수는 거실에 주저앉는다. 손이 떨린다. 내가 때렸다. 30년 만에. 은희는 방에서 민수에게 전화한다. 들켰어요. 남편이 다 알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미행했대요. 우리 모텔 가는 것까지 봤대요. 이를 어쩌죠? 민수 씨. 어떡해요? 무서워요. 진정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못 나가요. 남편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럼 일단 조용히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는다. 은희는 침대에 쓰러진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거실에서 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정수야. 형님. 내일 만나자. 우리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 형님. 죄송합니다. 내일 얘기하자. 전화를 끊는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본다. 25년 우정, 30년 결혼. 모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아침. 정수와 은희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정수가 외출 준비를 한다. 어디 가요? 민수 만나러. 할 얘기 있어. 은희는 불안하다. 당신. 뭘 할 건데요? 모르겠어. 가봐야 알지. 정수가 현관문을 나선다. 모든 것이 드러난 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다. 정수와 민수가 마주 앉아 있다. 25년간 친구로 지낸 두 남자. 이제는 배신자와 배신당한 자. 긴 침묵.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한다. 형님.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떨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쯤. 형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꼬신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위로하고 싶었어요. 친구 아내니까. 근데 점점 사랑에 빠졌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내 아내야. 내가 30년을 같이 산 여자야.
알아요. 그럼 왜 내 친구가 내 아내를? 정수가 책상을 친다. 커피가 쏟아진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다. 정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형님. 하지만 솔직히 형님도 형수님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뭐?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형님은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생일도 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대신 챙긴 거야? 참 고맙네. 저는 형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 행복은 내가 챙길 일이지. 내가 왜 챙겨? 넌 친구고. 친구는 선을 지켜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형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정수는 웃는다. 허탈한 웃음. 사랑? 넌 결혼했어. 부인 있잖아. 그 사랑으로 내 집안 다 망가뜨릴 거야? 형님, 저도 이혼할 생각입니다. 뭐? 민수의 집. 부인과 둘이 산다. 대화는 없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여보, 저녁 먹어요. 배 안 고파요. 그럼 혼자 먹어요. 무관심한 부부. 정순의 집과 똑같다. 민수도 외로웠다. 그 외로움이 은희에게 기댔다. 이혼하면 뭐해? 은희도 날 떠날 건데? 정수가 묻는다. 그건 은희가 너 선택할 것 같아? 자식들 버리고 30년 결혼 버리고 늙은 애인 선택할 것 같아? 민수는 대답 못한다. 넌 그냥 도피처였을 뿐이야. 은희한테도 너한테도. 아닙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 정수가 비웃는다. 진심이면 25년 전에 고백했어야지. 내가 은희랑 결혼하기 전에. 왜 이제 와서 진심이래?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한다. 넌 겁쟁이야. 25년간 참았다가 이제 늙어서 외로우니까 내 아내한테 기댄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정수가 집에 돌아온다. 은희가 거실에 앉아 있다. 잠 못 잔 얼굴. 민수 만났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대. 너를. 은희는 고개를 숙인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어.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응. 난 외도한 여자랑 못 살아.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요. 나한테 무심했잖아요. 그래, 내 잘못이야. 인정해. 근데 그게 외도할 이유가 돼?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나도 외로웠어. 근데 난 외도 안 했어. 정수가 소리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멈춘다. 사랑해요? 나를? 정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것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당신도 날 사랑 안 하면서 왜 날 붙잡아요? 30년을 같이 살았어. 그게 사랑 아니고 뭐야? 그건 습관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은희가 일어선다. 당신 말대로 이혼해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당신이랑 사는 것도 숨죽이며 사는 것도. 정수는 큰딸에게 전화한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났어. 뭐라고요? 엄마가? 수진이 충격을 받는다. 누구예요? 그 남자가? 민수. 아빠 친구. 미쳤어요? 엄마가 왜? 아빠도 모르겠다. 근데 사실이야.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은희도 작은 아들에게 전화한다. 엄마? 왜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아빠랑 이혼할 것 같아.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났어. 엄마가 바람 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하다. 그게 아니라 엄마도 사정이. 사정? 무슨 사정으로 바람을 피워요? 준호야. 엄마 저 실망이에요.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긴다.
은희는 전화기를 들고 눈물을 흘린다. 저녁 7시 큰딸 수진이 도착한다.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온 모습. 아빠, 수진아, 왔구나. 엄마는요? 방에 있어. 수진이 엄마 방으로 간다. 문을 연다. 은희가 침대에 누워있다. 엄마, 수진아, 미안해.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 친구랑? 은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왜요? 왜 그랬어요? 엄마도 외로웠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요. 엄마, 나 너무 실망이에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럼 아빠는요? 30년을 같이 산 아빠는 뭐예요? 너희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게 바람 필 이유가 돼요? 수진이 소리친다. 엄마, 나 엄마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수진이 방을 나간다.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는다. 정수, 은희, 수진. 엄마, 아빠 진짜 이혼할 거예요? 수진이 묻는다. 그래. 이미 끝났어. 30년이. 정수가 대답한다. 엄마는요? 엄마도 이혼하고 싶어. 그 남자 때문에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엄마, 그 남자가 엄마 책임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수진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 가족 다 망가뜨리고 행복하시겠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인다. 아빠는 어쩔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재산은 반반 나누고. 진짜 끝내는 거네요. 수진이 눈물을 흘린다. 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봤어도 이혼할 줄은 몰랐어요. 은희의 휴대폰이 울린다. 민수다. 은희가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은희 씨,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민수 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묵. 제 부인한테도 말할게요. 이혼하겠다고. 그리고요? 우리 같이 살아요. 자식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경 안 써요. 우리 행복하면 되죠. 그게 그렇게 쉬워요. 은희의 목소리에 회의가 담긴다. 은희 씨, 두려운 거예요? 응, 무서워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다 해결되나요? 일주일 후, 은희가 민수를 만나러 나온다. 정수 몰래. 병원 근처 카페. 둘이 자주 오던 곳. 민수가 먼저 와 있다. 은희가 들어온다. 은희 씨, 민수 씨. 둘이 마주 앉는다. 손을 잡는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린다. 정수가 들어온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정수는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민수의 차를 봤다. 혹시나 해서 카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 뭐 하는 거야? 둘이? 정수가 다가온다. 형님, 아직도 만나? 이혼하기로 했는데도? 당신, 미행했어요? 미행?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 너희 차 봐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다. 나가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은희가 일어선다. 어디로? 또 모텔 갈 거야? 정수가 비아냥댄다. 형님 진정하세요. 닥쳐. 넌 내 친구 아니야. 정수가 민수의 멱살을 잡는다. 25년 우정이 이거야? 친구 안에 꼬시는 거? 형님. 놓으세요. 사람들이 봐요. 뭐든 말든 다 알아야 해. 이 새끼가 친구 배신하고 친구 아내랑 놀아났다는 걸. 당신, 그만해요. 은희가 정수를 떼어낸다. 왜? 창피해? 내가 한 짓이 창피한 거지. 당신도 잘한 게 없잖아요. 그래, 내가 못했어. 근데 난 바람 안 폈어. 나는 처음으로 숨 쉬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에 정수는 얼어붙는다. 숨 쉬는 기분. 나랑 30년은 숨 막혔다는 거네.
은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좋아. 알았어. 이혼해. 당장. 정수가 카페를 나간다. 은희와 민수만 남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집에 돌아온 은희. 정수는 서재에 있다. 문을 두드린다. 들어와. 정수가 이혼 서류를 내민다. 여기 사인해. 재산은 반반. 당신. 뭐? 할 말 있어? 미안해요. 미안? 그게 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선택의 문제였어. 넌 날 버리고 민수를 선택한 거야. 당신은 날 사랑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역시 대답 못하네요. 은희가 서류에 사인한다. 이제 끝이네요. 30년이. 응, 끝이야. 은희가 방으로 들어간다. 정수는 서류를 본다. 아내의 사인. 30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난다. 이혼 서류가 접수됐다. 이제 법적으로 남이 되는 절차만 남았다. 정수와 은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보지 않는다. 각자의 방, 각자의 시간, 각자의 식사. 은희는 짐을 싼다. 30년치 인생을 박스에 담는다. 결혼사진, 아이들 앨범, 추억의 물건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눈물이 난다.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건가? 은희가 민수를 만난다. 공원 벤치. 이혼 서류 넣었어요. 그래요. 저도 부인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하라는 대로 하래요. 어차피 우리도 끝났다고. 그럼 우리. 은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는다. 어디서요? 집 알아볼게요.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한. 민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왜요? 후회돼요? 아니. 후회는 아닌데. 불안해요. 뭐가요? 자식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은희가 말을 잇지 못한다. 그리고 당신 진짜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침묵.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민수 씨. 우리 60대예요. 이제 늙었어요. 젊은이들처럼 새로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죠.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은희 씨. 왜 이래요? 갑자기. 나. 무서워요. 30년 버린 게 무서워요. 은희가 손을 뺀다. 은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뭐요? 제 집. 부인 명의예요. 이혼하면 저는 빈손이에요. 은희가 놀란다. 뭐라고요? 재산 분할 받을 게 없어요. 집도 예금도 다 부인 명의거든요. 그럼 당신 돈이? 연금밖에 없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은희는 충격을 받는다. 그럼 우리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은희 씨도 재산 분할 받잖아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까지 먹여 살릴 돈이 아니에요. 은희 씨, 사랑이 돈보다 중요하잖아요. 민수 씨, 현실을 봐요. 우리 60대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며칠 후 민수가 병원에 간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민수 씨 당뇨가 심각합니다. 혈압도 높고요. 치료하면 되죠? 약을 평생 드셔야 해요. 그리고 관리 안 하시면 합병증 올 수 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는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처음 알았다. 비용은 얼마나 들죠? 한 달에 약값만 20만 원 정도요. 정기 검진 포함하면 더 들고요.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연금 150만 원에서 약값 20만 원, 생활비, 집세. 은희 씨 돈에 의지해야 하는구나. 은희 씨,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건강검진 받았어요. 결과가 어때요? 안 좋아요. 당뇨, 고혈압. 평생 약 먹어야 한대요. 은희의 표정이 굳는다. 그럼 치료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요. 은희 씨, 미안해요. 제가 생각보다 형편이 안 좋네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같이 살 수 있죠? 민수가 불안하게 묻는다. 민수 씨, 나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뭘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현실이 있어요. 은희 씨, 설마 날 버릴 건 아니죠? 은희는 대답하지 못한다. 집에 돌아온 은희. 정수가 거실에 있다. 다녀왔어? 응. 민수 만났어? 표정 보니 그런가 보네. 정수가 비아냥댄다. 당신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래, 상관없지. 근데 궁금하네. 그 사람이 널 책임질 수 있을까?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 남자가 60대 여자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 민수 재산 없다는 거, 부인 명의라는 거, 건강도 안 좋다는 거. 은희가 놀란다. 어떻게? 친구였으니까. 다 알지. 그 사람 형편. 은희야, 넌 이용당한 거야. 외로운 노인이 외로운 노인한테 기댄 거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긴. 진짜 사랑이었으면 25년 전에 시작했겠지. 이제 와서 사랑? 그건 도피야. 은희는 방으로 들어간다. 정수의 말이 계속 맴돈다. 이용당한 거야. 도피였어. 수진이 다시 집에 온다. 엄마 정신 차려요. 수진아. 엄마, 그 남자가 엄마 책임질 것 같아요? 그건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다며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그 남자까지 먹여 살릴 거예요? 수진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랑? 60대 노인들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외로움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안 돼. 이미 끝났어. 왜요? 아빠가 엄마 안 받아준다고 했어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수진이 정수를 찾는다. 정수와 수진의 대화. 아빠 엄마랑 다시 안 살 거예요? 글쎄다. 모르겠다. 왜요? 아빠도 외로우면서. 외롭지. 근데 배신한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아빠도 잘못 있잖아요. 엄마한테 무심했잖아요. 그래. 내 잘못이야. 인정해. 그럼 다시 시작해요. 두 분 다 60대예요. 남은 인생 원수처럼 살 거예요? 정수는 고민에 빠진다. 민수가 은희를 만난다. 은희 씨 결정했어요? 뭘요? 우리 같이 살 거죠? 민수 씨. 나 설마 날 버리는 건 아니죠? 나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그게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 이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돈 문제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은희는 대답하지 못한다. 은희 씨,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뭐예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끝이에요? 민수 씨, 우리 현실을 봐요. 당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나도 이제 늙었어요. 두 사람 다 건강 나빠지면 누가 누굴 돌봐요? 민수는 할 말이 없다. 은희 씨, 나 진심이었어요. 당신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틀렸어요. 불륜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에요.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는다. 놓아요. 이제 그만해요. 은희가 손을 뺀다. 은희 씨, 제발, 날 버리지 마요. 미안해요. 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외로워서, 누군가 필요해서, 당신한테 기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당신 부인한테 돌아가요. 아직 이혼 안 했잖아요. 은희 씨. 민수가 소리치지만 은희는 돌아선다. 집에 온 은희. 정수가 거실에 있다.
민수랑 끝났어요. 뭐? 헤어졌어요. 못 만나기로 했어요. 정수는 놀란다. 왜? 현실이 보였어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은희가 주저앉아 운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 이용당한 거였어요. 도피였어요. 정수는 아내를 바라본다. 30년 만에 처음 우는 모습. 은희야.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30년을 다 망쳤어요. 은희야. 이혼 서류. 취소할까? 정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해볼까? 우리, 당신, 날 용서해요? 용서는 모르겠어. 근데 30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나 배신했는데. 나도 너한테 잘못했어. 무심했어. 사랑 안 줬어. 당신, 은희야. 우리 남은 인생. 원수처럼 살 순 없잖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은희는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요. 하지만, 나 당신한테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럼 어쩔 건데? 혼자 살게요. 이혼하고. 혼자. 혼자? 60대가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도 혼자 살잖아요.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나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울게요. 며칠 후 은희가 짐을 싼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은희야. 30년.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은희가 집을 나선다. 정수는 배웅하지 않는다. 혼자 남은 집. 정수는 소파에 앉는다. 텅 빈 집이 너무 크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같은 시각 민수는 혼자 술을 마신다. 은희 씨, 왜 날 버렸어?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는 부인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부인은 거절했다. 당신 혼자 사세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민수도 혼자가 됐다. 세 사람 모두 혼자. 사랑을 찾으려다 모든 걸 잃었다. 은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방 하나, 부엌 하나. 30년간 살던 집의 10분의 1 크기.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인다. 낯선 천장. 옆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하지만 자유는 외롭다. 장을 보러 나간 은희. 동네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 어머, 은희 씨 아니세요?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김 여사.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이사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혼자 사세요? 남편분은? 그게 이혼했어요. 김 여사의 표정이 변한다. 어머, 이혼을? 왜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혹시 소문 들었는데 남편 친구랑?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누가 그런 소릴?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남편 친구랑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에휴, 60대가 그걸 왜 해요? 창피하게. 김 여사가 고개를 흔들며 간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동네에 소문이 났다. 모두가 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 휴대폰을 본다. 동호회 단톡방에서 퇴장당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건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미안해, 바빠서라는 답만 온다. 30년간 쌓은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바람 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한다. 준호야. 왜요? 차가운 목소리.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바빠요. 준호야. 엄마 보고 싶어. 한번 만날 수 없을까? 엄마, 저 창피해요. 엄마 때문에. 뭐?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준호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저 앞으로 엄마 없는 사람처럼 살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긴다. 은희는 전화기를 들고 온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 딸 수진에게서 문자가 온다. 엄마, 내년 결혼해요. 하지만 엄마는 초대 안 할게요. 미안해요. 은희는 충격을 받는다. 딸이 결혼한다. 하지만 자신은 갈 수 없다. 전화를 건다. 수진아, 엄마 문자 봤죠? 결혼. 축하해. 근데 엄마는 왜? 엄마 오시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바람 핀 엄마 있다고. 수진아, 엄마, 저도 제 인생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제 결혼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했어요. 아빠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아빠는, 괜찮아? 괜찮기는요. 매일 술 드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근데 그래도 엄마보다 나아요. 적어도 아빠는 잘못 안 했으니까. 엄마, 저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엄마도 새 인생 사시고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전화가 끊긴다.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아들도 딸도 자신을 버렸다. 우연히 동네에서 민수의 부인을 만난다. 어머, 민수 아내. 은희 씨? 둘이 마주선다. 어색한 침묵. 민수 씨, 어떻게 지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요? 그리워요? 차가운 목소리. 아니에요. 그냥. 은희 씨 때문에 우리 집 완전히 망했어요. 아세요? 민수가 당신 만난다고 했을 때 이혼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차버렸다며요? 그래서 민수가 지금 혼자 살아요. 병도 생기고 돈도 없고. 불쌍해서 봐줄까 했는데 전 싫어요. 당신 때문에 망가진 사람 왜 제가 책임져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은희 씨, 당신 정말 이기적이에요. 당신 외로움 때문에 남의 가정 다 망쳤어요. 민수 부인이 가버린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선다. 내가. 민수 씨도 망쳤구나. 원룸으로 돌아온 은희. TV를 켠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점심을 먹는다. 혼자. 컵라면.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다. 자신만 혼자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인가?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옛집 앞에 간다. 30년 살던 집. 불이 켜져 있다. 정수가 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한다. 아니야. 이미 끝났어. 돌아갈 수 없어. 그때 정수가 현관문을 연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은희야.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올래? 아니. 괜찮아. 커피라도 마셔. 추운데. 은희는 망설이다가 집에 들어간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낯설다.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다. 커피. 정수가 커피를 내온다. 고마워. 둘이 소파에 앉는다. 예전 자리. 하지만 사이에 거리가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혼자. 잘 살아.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다. 하나도 괜찮지 않다. 수진이가 결혼한대. 정수가 말한다. 알아. 근데 나는 못 간대. 그래. 나도 들었어. 당신은? 가? 응. 아빠니까. 은희야. 후회돼? 정수가 묻는다. 뭐가? 이혼. 민수. 나. 은희는 대답하지 못한다. 후회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정말. 돌이킬 수 없을까? 당신. 무슨 뜻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날 용서 못할 거예요. 용서는. 모르겠어. 근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당신. 외로워요? 응. 외로워. 너도? 응.
나도 외로워. 둘은 서로를 바라본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고 미워했고 이제는 그냥 외로운 사람. 은희야. 그냥 같이 살까? 같이? 부부로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으로 서로 외롭지 않게. 당신 정말 괜찮아요? 나 배신했는데. 괜찮지 않아. 근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아. 은희는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요. 하지만 안 돼요. 왜? 나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럼 넌 어떻게 살 건데? 혼자. 속죄하듯이. 속죄? 누구한테?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민수 씨한테. 모두한테. 은희가 일어선다. 나갈게요. 은희야. 당신 행복하게 살아요. 나 없이. 은희가 집을 나선다. 정수는 따라가지 않는다. 원룸으로 돌아온 은희. 휴대폰을 본다. 연락 온 사람 없다. TV를 켠다. 혼자 밥을 먹는다. 혼자 잠을 잔다. 혼자 모든 것이 혼자다. 사랑을 찾으려다가 모든 걸 잃었구나. 우연히 병원에서 민수를 만난다. 민수 씨, 은희 씨. 둘은 서먹하게 인사한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병원 다니면서 혼자 살아요. 건강은요? 안 좋아요. 당뇨 악화됐어요. 혼자 사니까 관리가 안 되네요. 은희 씨, 후회돼요? 뭐가요? 우리 헤어진 거. 저는 후회돼요. 은희 씨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민수 씨, 우리는 처음부터 틀렸어요. 왜요? 사랑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잠깐이었어요. 그 행복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은희 씨, 민수 씨 건강 챙기세요. 부인한테 돌아가세요. 부인은 절 안 받아줘요. 그럼 자식한테 가세요. 자식도 저한테 실망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본다. 같은 처지. 모두에게 버려진 두 노인. 은희 씨, 우리 다시 안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은희가 돌아선다. 은희 씨, 민수가 부르지만 은희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엔딩 마이너스 혼자 남은 세 사람. 은희는 원룸에서 혼자. 정수는 집에서 혼자. 민수는 병원에서 혼자. 세 사람 모두 외롭다.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 은희는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무엇을 찾으려 했던 걸까? 사랑? 행복? 자유?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계절이 또 바뀌었다. 봄이 왔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잔다. 거울을 본다. 6개월 사이 더 늙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더 휘어졌다. 나 정말 늙었구나.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는 평생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는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 자신보다 어린 사람도 있다. 60대가 아르바이트를. 이게 내 인생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먹고 살아야 한다. 슈퍼에 손님이 들어온다. 정수다. 어서 오세요. 은희가 인사한다. 정수가 놀란다. 은희야, 여기서 일해? 응. 얼마 전부터. 혼자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응. 정수는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힘들겠다. 괜찮아. 일하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아. 거짓말이다. 너무 힘들다. 은희야,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은희가 말을 끊는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정수는 우유를 산다. 계산을 한다. 안녕히 가세요. 정수가 나간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저 사람도 외로워 보이네. 그날 밤 정수가 다시 슈퍼에 온다. 퇴근 시간. 은희야,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래? 우리 이혼했는데. 알아. 근데 밥은 먹어야지. 둘은 근처 식당에 간다. 김밥 천국. 뭐 먹을래? 난 김밥 하나면 돼. 그것만? 응. 요즘 식욕이 없어. 정수가 김밥 2줄과 라면을 주문한다. 당신은 요즘 어때요? 은희가 묻는다. 나? 그냥 혼자 살아. 외롭지. 은희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뭐요? 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은희는 놀란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집이 너무 커. 혼자 있으니까. 당신, 왜 갑자기 후회돼? 이혼한 거. 너 잘못한 거 알아. 배신한 거 알아. 근데,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당신, 날 용서해요? 용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 이제는, 은희야, 다시 같이 살자.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왜? 둘 다 외롭고 힘든데. 당신, 나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 근데 외로움은 안 아물어. 은희는 눈물을 흘린다. 당신, 날 정말 받아줄 수 있어요? 응. 힘들겠지만 노력할게. 원룸으로 돌아온 은희. 정수의 제안을 생각한다. 다시 돌아간다. 가능할까?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민수 씨는 휴대폰을 든다. 딸에게 전화한다. 엄마? 왜요? 수진아,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아빠가 나보고 다시 같이 살자는데. 수진이 생각은 어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수진아, 엄마 솔직히 엄마 인생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빠 또 상처 주지는 마세요. 아빠 불쌍해요. 알았어. 그러지 않을게. 전화를 끊는다. 딸은 허락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무관심이다. 우연히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다. 은희 씨, 저 입원했어요. 뭐라고요? 어디 아파요? 당뇨 합병증이요. 병원에 있어요. 은희는 병원으로 간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수. 많이 야위었다. 민수 씨, 많이 아파요? 좀, 괜찮아요. 은희 씨 와줘서 고마워요. 가족은요? 아무도 안 와요. 부인도 딸도. 은희 씨, 후회돼요. 우리 그때 헤어지지 말걸. 민수 씨, 은희 씨랑 같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민수 씨,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알아요. 근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은희 씨랑 있을 때,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는다. 민수 씨, 건강 회복하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돌아가세요. 가족이 절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노력하세요.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은희 씨는요? 혼자 살 거예요? 저는 정수 씨한테 돌아갈까 봐요. 민수의 얼굴이 굳는다. 정수 형님한테요? 네. 형님이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럼 나는? 민수 씨, 미안해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은희 씨,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은희가 병실을 나온다. 민수는 홀로 남는다. 은희가 짐을 싼다. 원룸을 정리한다. 6개월간 살던 곳,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곳. 이제 돌아가는구나. 정수가 차를 가지고 온다.
짐 다 쌌어? 응. 별로 없어. 그래. 싫어. 둘은 말없이 짐을 싣는다. 은희야. 응? 돌아온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알아. 나도 노력할게. 근데 너도 노력해야 해. 그럴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 30년 살던 집. 현관문을 연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 짐방에 놔. 응. 은희는 옛 방으로 들어간다. 6개월 전에 나갔던 그 방. 모든 게 그대로다. 하지만 모든 게 다르다. 은희가 저녁을 준비한다. 6개월 만에 이 부엌에서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30년간 해왔던 메뉴. 밥 먹어요. 응. 둘이 식탁에 마주 앉는다. 말이 없다. 어색하다. 맛있어. 정수가 먼저 말한다. 고마워. 6개월 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 혼자 사니까. 나도. 은희야. 응? 우리 잘해보자. 응. 노력할게. 밤이 됐다. 둘은 여전히 각자의 침대에서 잔다. 은희야. 잘 자. 당신도. 불을 끈다. 어둠. 은희는 천장을 바라본다. 이게 맞는 걸까? 돌아온 게. 하지만 답은 없다. 그저 살아가는 것뿐. 조금씩 변한다. 정수는 은희에게 관심을 보인다. 오늘 뭐 했어? 시장 갔다 왔어. 힘들었겠다. 다음엔 나도 같이 갈게. 괜찮아. 아니야. 같이 가자. 혼자 무거운 거 들기 힘들잖아. 은희는 놀란다. 30년간 한 번도 같이 장 보러 가자고 안 했던 사람. 고마워. 미안해. 그동안 무심했던 거. 나도 미안해. 배신해서. 둘은 서로를 바라본다. 용서는 아니다. 하지만 이해는 시작됐다. 정수가 제안한다. 산책 갈까? 둘이? 응. 날씨 좋은데. 6개월 만에 함께 나들이. 공원을 걷는다. 나란히. 은희야. 응? 손잡을까? 은희는 놀란다. 언제 마지막으로 손잡았을까? 조심스럽게 손을 잡는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 은희야. 사랑한다는 말. 3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다. 사랑해.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사랑해. 은희는 눈물을 흘린다. 나도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딸 수진의 결혼식 날. 은희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수가 말한다. 같이 가자. 안 돼. 수진이가 싫어할 거야. 괜찮아. 내가 얘기했어. 수진이도 괜찮다고 했어. 결혼식장에 도착한다. 수진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다. 엄마. 수진아. 예쁘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은희를 안는다. 엄마. 이제 아빠 잘 모시세요. 다시는 아빠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럴게. 약속할게. 엄마도 행복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결혼식이 진행된다. 은희와 정수가 나란히 앉아 있다. 딸이 행복해 보인다. 내가 망쳤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는구나. 2년이 흘렀다. 정수와 은희는 여전히 함께 산다. 완벽하지 않다. 가끔 과거가 떠오르고 가끔 상처가 욱신거린다. 하지만 노력한다. 서로를 위해. 아침 식탁. 은희야, 오늘 날씨 좋은데 바다 갈까? 바다? 응.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다시 가보고 싶어. 좋아. 차를 타고 바다로 간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은희야. 응? 후회해? 민수 씨 대신 나 선택한 거? 아니. 후회 안 해. 진심이야? 응. 민수 씨는 도피처였어. 하지만 당신은 집이야. 집? 응. 불편하고 낡았지만 돌아갈 곳. 그게 집이잖아. 정수가 은희를 끌어안는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받아줘서. 민수는 결국 혼자 죽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지킨 사람은 없었다. 부고를 받은 은희와 정수. 장례식 갈 거야? 정수가 묻는다. 응, 가야지. 한때는 의미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같이 갈게. 장례식장에 간다. 빈소. 조문객이 별로 없다. 민수의 영정 사진. 웃고 있다. 편히 쉬세요. 은희가 절한다. 민수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당신은 내게 변화의 계기를 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와 은희. 저녁을 준비한다. 함께. 은희야, 양파 썰어줘. 응. 둘이 나란히 부엌에 선다. 당신 요즘 요리 늘었네. 너 없이 혼자 살 때 배웠어. 안 배우면 굶잖아. 그랬구나. 은희야. 응? 나. 용서는 했어. 정말? 응. 다 용서했어. 용서는 했는데 잊지는 못할 거야. 알아. 그걸로 충분해. 근데 증오는 내려놨어. 이제는 그냥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둘은 미소 짓는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다. 상처는 남아있다. 하지만 함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진다. 황혼의 두 노인. 한때는 배신하고 배신당했지만 이제는 그저 서로의 곁에 있다.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질 핑계를 찾았을 뿐이었다.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증오는 내려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 걷기로 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진실한 황혼을.